안녕하세요. 저희는 카네기 멜론의 브라이언트 교수님이 직접 집필하신 컴퓨터 시스템즈라고 하는 원서를 이용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챕터 1.3 It pays to understand how compilation systems work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hello.c라고 하는 간단한 C 파일을 리눅스상에서 코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모.c라고 하는 파일은 맨 마지막에 효율적인 기계어로 변환이 되기 위해서 컴파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4단계의 페이지로 구성된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기계 안에서, 즉 컴퓨터 안에서 4단계를 거쳐가는 걸 꼭 알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머 조금 더 다양한 에러와 컴퓨터 자원을 좀 더 최적화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프로그램 코드를 잘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이 과정을 꼭 기억을 하시고 왜 그 각각의 단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re are some important reasons why programmers need to understand how compilation systems wor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구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optimizing program performance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을 할 때 메모리 사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 기타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컴퓨터 리소스 자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결과를 얻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기타 등등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최적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Optimizing Program Performance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드를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최근의 컴파일러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디자인이 돼서 좋은 코드를 생성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머 입장으로서 물론 컴파일러 내부에서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더 우리의 하이 레벨 C 프로그램 자체에서 라인이 불필요하게 굉장히 길다라던가 분명히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기존의 함수라던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던가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던가 이런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라던가 함수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비기너처럼 계속 코드를 짠다면 그것은 좋은 코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좋은 코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그런 코드들이 맨 마지막에 머신 레벨의 코드까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변환이 돼서 가독성도 높고 효율적인 코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마다 문법이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과정을 그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을 반복시킨다거나 할 때 사용되는 예하어들, 즉 reserved word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중에 하나로 C 언어에는 이제 switch라고 하는 예하어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switch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 해석을 했을 때처럼 어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 각각에 만족하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이 기능을 스위치해주고 실행돼야 되는 부분이 다른 이런 기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예하어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스위치라고 하는 문구를 쓰지 않고 또 다른 reserved word인 if else를 만약에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과연 문제에 따라서 때로는 if else라고 하는 조건문
예약어를 사용할 때가 좋을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스위치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는 게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 그 풀고자 하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때로는 같은 컨텐츠라도 각각의 예약어들이 어떤 경우에 더 적합한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기존 사용자 정의 함수든 아니면 새로운 사용자 정의 함수든 아니면은 표준화된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함수든 이런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뭔가 기계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while이라던가 for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는데 이런 while이 적합한지 지금 문제를 풀 때 혹은 for가 더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메모리의 주소를 직접 건드릴 수 있는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포인터를 참조해 가지고 사용을 할 때 과연 포인터 말고 array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의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약에 뭔가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반복적인 부분을 사용을 할 때 loop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빨리 저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왜 그럴 것인가?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반복을 필요로 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부터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약어인 for나 while 같은 reserved word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그 반복적인 부분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계속 호출하면서 어떤 특정 함수에서의 지역 변수와 조합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뭔가 그 문제를 풀 때, 요 문제에서 단순히, 그,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두지 않고 하는 코드가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함수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이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의 그 가독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서의 석사 박사를 갈 때는 프로그래밍 연구실에서 고민할 만한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러프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스킵한다고 했었던 챕터 3에 앞서 설명드린 그런 그 컨셉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그 기계 머신 랭귀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리눅스하고 맞물리면서 혹은 윈도우즈 상에서 어떻게 맞물리면서 다양한 운영 체제 상에서 그 머신 레벨에서의 랭귀지하고 같이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 재량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삼아서 1.3 소챕터에서 요런 내용이 얕게나마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국에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그 로 레벨 랭귀지로 배우게 변환을 해서 저희가 더 배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챕터 5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C 코드가 이제 컴파일링이 되면서 좀 더 그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잡이라고 하는 개념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컴파일이랑 같이 이렇게 코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챕터 5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6 부분부터는 저희가 깊게 이제 공부를 해본다고 했는데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하이 레벨 코딩을 했을 때 엑스큐터블한 개념의 머신 레벨 코드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것을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메모리 상에서도 다양한 저장 공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참조가 되면서 어떤 규칙으로 저장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저희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이런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챕터 6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그냥 메모리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계층적으로 하이어러키컬하게 어, 계층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챕터에서는 러프하게 컴퓨터 시스템즈의 모든 챕터를 간단히 언급을 해주고 각각의 챕터를 깊게 보려면 어떤 챕터를 가라 이런 소개가 이제 있는데 저희가 2챕터에서 5챕터까지는 조금 더 하드웨어 레벨의 운영체제 단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성능을 낼 것인가 그런 운영체제가 컴파일러와 어떻게 협동을 하는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운영체제나 컴파일러 쪽 말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써서 저희의 코드를 최적화시켜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더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6부터 깊게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그 컴파일레이션 시스템이 프로그래머로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법적인 신텍스 에러라던가 어떤 간단한 에러가 아니고 요 에러는 정말로 내 코드의 로지컬한 문제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해서 문법이 틀린 신텍스 에러도 아닌데 좀 고차원적인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링킹 타임 에러가 나는 경우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컴파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링킹 타임 에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조금 상식선에서의 에러가 아니고요. 링커가 동작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좀 내부적인 에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일을 할 때 좀 더 라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학부생이나 석사 박사생으로서 저희 로컬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저희 환경 내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졸업 전후에 좀 더 큰 대기업이라던가 연구소에 가서 기존에 있는 큰 시스템에 내가 원 오브 댐, 즉 일원으로서 거기에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때는 좀 더 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빌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 그리고 남이 작성하고 있는 코드,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 표준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함수들, 그죠? 이 링킹단에서 이미 변환이 돼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의 입력값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링커가 링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좀 더 커요. 그러면은 고려해야 되는 입력값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킹이 일어나면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혼자서 코드를 아무리 많이 짜봤어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타입의 에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커가 통보하는 그런 타입의 에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코드가 이제 모듈이라던가 패키지라던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을 때 결국에 요런 그 다양한 코드들이 공유해야 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정되어 있는 스태틱 베리어블 요런 것들의 관계 차이점 요런 것들도 사실은 링킹 타임 에러에 포함돼 있고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다른 C 파일들을 여러 개를 작성을 하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머와 내가 작성한 C 파일들을 이제 고려를 할 때 두 파일 간에 동시에 같은 이름으로 그죠? 존재할 수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럴 때 링커 입장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또 처리할 때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이제 C 언어에서 스태틱 라이브러리라던가 다이너믹 라이브러리 이런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될 때 그 둘 간의 차이점 그죠? 그리고 링커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서 어떤 걸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순서가 정해지는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링커에 관련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에러가 실행하는 도중에 발생을 했다면 저희한테 어떤 스타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표현으로 에러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챕터 7에서 링커 입장에서 발생시키는 다양한 경우들 그리고 이것을 프로그래머가 또 확인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노하우들이 챕터 7에 나오고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챕터 6에서 배웠던 메모리가 같이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차분히 챕터 6, 7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시큐리티 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저는 보안은 관심이 없어요. 시큐리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로컬 프로블럼에 대해서 간단한 시스템 구조에서 프로그래밍만 잘 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사실 지금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먼 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라던가 어떤 다양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에서의 특정 교수님의 연구실 이런 다양한 포지션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로 어떤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를 때에는 사실 본인이 작성하는 코드에 따라서 때로는 시큐리티 홀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향후 패킷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맞물리면서 좀 더 거대한 인터넷 베이스드의 시스템들끼리 저희가 연관되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면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다양한 망이 이제 뚫릴 수가 있고 그것은 시큐리티 홀로 확장이 되면서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특히 인터넷이라던가 네트워크에서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홀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버퍼 오버플로우 버너러빌리티라고 하는 컨셉이랑 맞물리게 되는데 이런 개념도 향후 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취약점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저희의 프로그램 결과가 사실 저희만 로컬리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든 공개를 하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용을 사용이 되는 것을 희망을 한다면 결국에 인터넷이라던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컨셉이 맞물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런 취약점은 언제나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코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나도 향후 그렇게 고려를 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프로그래머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듣고 요 컴퓨터 시스템즈의 브라이언트 원서를 보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요런 컨셉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하셔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좀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챕터 3에서 조금 더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프로그래머로서 코드를 작성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변환하는 운영체제라던가 컴파일러 입장에서 음, 어, 경험하고 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큐리티 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그런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코드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코드를 프로그램으로서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유저 입장에서 또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머신랩의 익스큐터블 파일즈로 변환이 되기 위해서 컴파일러나 링커 입장에서 이 코드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운영체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5가지 이상의 주체, 오브젝트 입장에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잘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은 원서를 공부를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원서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실습이라던가 예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휴리스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도 첫 단계,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차분히 올라가셔야 되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브라이언트 그다음에 다양한 그 네이티브 라이팅을 접하고 패턴을 익히고 무엇보다 그냥 단순히 영어가 아니고 그 영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의 깊은 뜻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즈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프로그래머가 만약에 됐을 때 이 프로그래머가 정말 이 컴퓨터 시스템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인지하면서 코드를 짜야 될까 이런 부분을 스텝 바이 스텝 고민하시면서 강좌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4 소챕터 Processors Read and Interpret Instructions Stored in Memory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